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직접 꾸민 거랍니다. 제가 이런 오래된 골동품들에 관심이 많아서요. 150년 동안 고장 한 번 나지 않은 개종시계도 있고 1880년대 미국에서 가져온 10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오래된 주금기. 그리고 무명이긴 하지만 저주받은 손이라 불리는 영국의 어떤 작가가 쓰던 고물 타자기도 있지요.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금방 원하는 것을 찾게 될 테니. 구형 수동식 타자기. 상점 주인의 말에 따르면 1900년대 영국의 한 무명 작가가 쓰던 물건이라고 함. 타자기는 유리상자 안에 담겨 있어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관리되지 않아 타자기 겉면에 쌓인 먼지에 비해 타자선은 지나치게 깨끗했다는 점. 그가 저주받은 손이라 불리는 이유는 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는 타자기를 사용할 때마다 본래의 순하고 나약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 온갖 욕설을 내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타자를 부술듯이 쳐댔다고 함. 이에 사람들은 타자기에 저주가 깃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작가는 자신은 전혀 이 타자기를 사용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함. 녹슨 주금기. 1880년대 즉 주금기가 발명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점 주인의 자랑인 물건이라고 함. 주금기의 왼쪽 겉부분과 속부분이 심하게 녹슬어 있음. 복원작업 불가 유추됨. 상점 주인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주금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마치 그 소리는 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는 소리와 같지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기명소리와 같다고 함. 그와 같이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도 들린다고. 상점 주인은 그저 골동품의 가치로 소장하고 있을 뿐 지옥의 통신기라고 부르며 굳이 구매를 추천하지는 않음. 가문비나무 태엽식 개종시계. 오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썩거나 고장난 부분 없이 잘 작동하기에 단순히 골동품의 시점으로 보면 꽤나 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시계판의 시를 알리는 숫자가 12가 아닌 13까지 표기되어 있음. 상점 주인의 말로는 초침, 분침, 시침이 모두 12시를 지난 후 13시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1시 부분으로 건너뛴다고 함.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침이 13시를 가리킬 때가 있는데 즉시 테마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상점 주인 본인도 딱 한 번밖에 겪지 못했다고 함. 유럽식 원형 벽걸이 거울. 한눈에 봐도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중세시대풍의 벽걸이 거울. 유럽 궁전에나 있을 법한 고풍적인 외형과 관리가 잘 되었는지 조금 먼지가 묻은 부분을 제외하면 깨끗한 편이 특징. 정확한 기원은 상점 주인도 잘 모른다고 하나 대부호가 자신의 저택 안방에 두고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음. 가끔 거울을 쳐다보면 4번 중 1번 꼴로 등을 타고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단순 기분 탓인 듯함. 그런데 기록을 적으며 5번째 쳐다봤을 때 나와 같이 거울을 보던 주인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기분 탓일까. 자물쇠로 잠긴 두툼한 사전. 읽으라고 있는 책이 잠겨 있다는 것은 책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상점 주인의 말. 상점 주인은 내게 저 한마디만 남기고는 물을 뜬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림. 특이점은 정말로 읽지 말라는 것처럼 자물쇠에 열쇠구멍이 존재하지 않고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하고 군데군데가 좀 먹은 사전에 덮인 페이지들은 물에 젖지도 불에 타지도 잘리거나 찢기지도 않는다고 함. 표지에는 나물도 나인지 말씀무 라고 쓰여 있는데 의미는 파악 불가. 뱀모리 구리 성수잔. 구리로 만들어진 잔. 상점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 수준의 골동품으로 겉면이 많이 녹슬어 있고 잔속은 검게 눌러붙은 핏자국이 닦아낼 수도 없게 이미 일체가 되어 있음. 수세기 전 이 잔에 성수를 따랐다고 전해지며 어떤 액체를 넣든 축복을 받아 신성한 성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함. 그렇기에 기록적인 가뭄이 드네 물을 구하지 못하는 몇몇 광신도들이 끔찍한 학살을 벌여 그 피를 따라 성수를 만들었다고. 겉면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의문점. 날개가 부러진 천사 조각상.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두 날개를 펼쳐 하늘을 바라보는 작은 천사상. 특이점은 왼쪽 날개가 부러져 있다는 것인데 자세히 보니 부러진 단면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들어진 후 부러진 것이 아닌 만들 때부터 의도하고 한쪽 날개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임. 상점 주인의 말에 따르면 보통 천사상이 바라보는 위치는 하늘 쪽이지만
딱 한 번 바닥을 쳐다본 적이 있는데 그땐 태엽시 괴종시계의 침들이 13시를 가리켰을 때 한 번이라고 함. 물론 상식적으로 보통의 동상은 얼굴을 돌릴 수 없음. 상하태 스네이크 우드 지팡이, 빅토리아 시대 영지 지팡이로 스네이크 우드로 불리는 뱀비늘 무늬 장식에 당시 가장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져 상당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추정. 그만큼 부호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큼. 지팡이의 끝 손잡이 부분엔 열매를 입에 분 뱀머리 장식이 있음. 대형 고목 장롱. 얼핏 보았을 때는 그저 커다란 장롱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장롱 문 손잡이가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음. 상점 주인의 말에 따르면 이는 일부러 설계된 것이며 장롱 안에 사는 무언가가 팔만 내밀어 바깥에 인간을 잡아 끌고 들어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함. 여기까지가 그의 기록입니다. 아마 더 많은 유물을 기록하려다 장롱까지 기록하고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점 주인이라 1800년대부터 살아왔다고? 평범한 인간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자 또한 숨진 연구원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가둬놓고는 놓쳤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일단 폐기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져서도 알아서도 안 됩니다. 본병원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병원의 간단한 규칙과 함께 중요한 필수 수칙도 숙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호사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병원에서 근무하실 곳은 정신과 제1부터 옥병동입니다. 병원 건물 3층 간호사 전용 휴게실과 전용 구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병원의 간호사들은 2명씩 사조로 나뉘어 야간 왕진을 다니게 됩니다. 이때 담당자는 반드시 맨 처음 인원을 확인하십시오. 8명이 아니라 7명이 모였다면 그 즉시 1층 관리실에 연락해 간호사의 실종을 보고하십시오. 하지만 9명으로 1명이 더 늘었다면 어떠한 반응도 하지 마시고 휴게실에서 조용히 붉은 부적 한 장을 챙겨가십시오. 절대 그에게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가끔 환자복을 입은 어떤 환자가 영안실의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십시오. 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영안실에 주둔하는 의사는 없기에 현재 병원 측에서도 이 환자를 10여 년 전 영안실의 화재로 사망한 의사를 찾고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현상은 낮에도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자면 그 환자도 화재로 이미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의 격리실에는 진입을 금합니다. 밤 9시부터 자정 12시를 거쳐 새벽 4시까지는 모든 환자와 간호사 의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옥상 출입이 금지됩니다. 영안실의 의사를 찾는 환자는 1명이 아닙니다. 정신과 제4병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4호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용구역으로 걸려오는 긴급전화는 무시하십시오. 그 전화기는 오직 404호의 전화만 걸려오며 전화선도 이미 뽑혀 있습니다. 최근 몇몇 간호사들로부터 이와 같은 매뉴얼들이 간혹무언가로부터 수정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병원의 간호사 매뉴얼은 항상 짧고 간단히 설명하므로 짧은 문항만 따르시고 긴 문항은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짧은 문항만 따르시고 긴 문항은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가로로 인한 피로는 흔한 현상입니다. 휴게실에 비타민을 포함한 여러 영양제와 피로의 복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붉은색 영양제는 반드시 단 한 알만 복용하십시오. 그 영양제의 성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원장실은 본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 병원 밖으로의 무단 외출을 절대 금합니다. 만약 이러갔을 경우 병원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장실은 본 병원에 없습니다. 당신이 병원 밖으로 무단 외출한다면 병원은 당신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나요? 제발 나가. 본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는 이전 환자들의 폭동으로 많은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가 발생 시 무력 진압이 허용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원장은 겁쟁이라네. 여기까지 매뉴얼을 다 읽었다면 즉시 파쇄기에 넣고 가라 소각하십시오. 병원의 기밀 사항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바닷물 내음 가득한 도시의 거리.
원래는 바닷물이 없었던 도시 같은 풍경을 지녔으나 이상하게도 모든 길목에는 맑은 바닷물이 들어차 있다. 당신은 무너지고 반파된 거리를 걸어 한 건물의 무너진 벽면에 다다른다. 벽면에 붙여진 방수 재질의 종이가 착 달라붙은 채 누군가 자신을 읽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원 민 모두에게 알림. 2034년 8월 4일 현 시간부로 우리들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들과의 서부 대륙에서의 총력전을 선포한다. 지금까지의 놈들의 간악한 행태를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러나 우리는 다른 동포들처럼 놈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전투가 가능한 지상 파견군의 모든 대원들은 무기를 들고 적들과 맞서도록 하라.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악한 적들을 모두 수장시킬 것이다. 아래의 교전 수칙들은 총력전을 위해 모두가 지켜줘야 할 사항들이다. 1. 검은 신체를 가진 적들에게 되도록 접근하지 말 것. 적들 중 몇몇은 검은색의 특이한 신체를 소지하고 있다. 해당 신체는 흐물흐물한 놈들의 몸과는 달리 상당한 내구성을 가지는 듯하다. 해당 신체는 굉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본격적인 무장을 갖춘 아군에겐 크게 위협적이지 않으나 비무장 상태의 동포들에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란다. 만약 비무장 상태에서 해당 개체들과 마주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해당 투사체들을 회피하길 바란다. 2. 놈들에게도 감정이란 게 존재한다. 놈들에게도 자기들 나름의 동정심과 감정이 존재하는 것인지 녀석들의 아이 혹은 태아를 잉태한 개체를 사살하면 격한 반응을 보인다. 해당 개체들을 우선적으로 사살하되 해당 개체들은 위 1번 항목의 개체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살 시도 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3. 방해 전파를 오래 발동시키지 말 것. 놈들이 전파로 소통한다는 사실은 전쟁 직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다. 동부의 파견 병력들이 이 사실을 숙지하고 방해 전파를 동원하여 놈들의 통신을 방해하려 했으나 우리가 흔히 보던 녀석들이 아닌 정체불명의 적이 등장하여 아군 방해 전파 발생 진영에 자폭 공격을 가했다. 이 사실을 숙지하되 전쟁 초기부터 동부에서 상당한 숫자의 자폭 공격으로 적들의 자폭 공격 수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그래도 되도록 방해 전파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4. 적들의 뇌를 섭취해 볼 것. 적들의 시신은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지식을 함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마 우리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진 놈들이기에 가능한 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을 법한 놈들의 머리 부분을 섭취할 경우 해당 개체가 가진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우리 뇌에 흡수된다. 이를 숙지하고 그 망할 적들의 흐물흐물한 시신을 발견 시 뇌를 섭취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5. 북쪽으로 향할 것. 현재 이 지점에서 북쪽으로 대략 340km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아군 집결지가 존재한다. 해당 집결지는 집결지 주변적 주둔지를 소탕하기 위해 임시로 결성된 주둔지이다. 해당 적 주둔지에는 상당한 숫자의 적 개체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걸 읽는 모든 전투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6. 적들의 언어를 도청할 것. 적 개체들의 언어 체계는 놀랍게도 아군의 언어 체계와 같다. 그러나 아군의 무선망 통신에선 은어와 약어를 사용하기에 적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 측에서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해당 언어를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7. 삐익 소리가 날 때는 움직이지 말 것. 적 개체들이 밀집된 주둔지나 해안가에 접근 시 일정 주기로 삐익 거리는 굉음이 들려온다. 해당 소음이 울릴 때 움직일 경우 위치가 발각되어 강력한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8. 살포된 귀를 조심할 것. 적들 중 몇몇 개체들은 아군의 수를 마구잡이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 해당 귀는 동부 지역에 파견된 아군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나 현재의 아군에게는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 귀의 면역 접종을 받지 않은 아군이 존재한다면 즉시 아군 주둔지로 집결하여 면역 접종을 받길 바란다. 9. 적 공군이 떨어뜨리는 물건들을 파괴할 것. 현재 동부 소탕작전을 통해 적 공중 개체들을 대부분 섬멸했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서부 지역에는 다수의 공중 개체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공중 개체들은 지상의 개체들의 먹이와 정체불명의 물품들을 투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개체들은 여전히 서부 총력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해당 투하물들이 보이는 족족 파괴하기를 바란다.
10. 서부 대륙의 극서쪽으로 향하지 말 것. 해당 지역에는 적 개체들이 대규모로 밀집된 거점이 있었으나 아군의 총력전 선언 이후 이어진 침공에 갑작스레 엄청난 굉음과 열을 뿜어내며 일대를 지워버렸다. 해당 지역에 접근 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무기력, 고통 등에 시달리다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된다. 해당 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도록. 11. 산성 무기에만 의존하지 말 것. 우리가 동부 대륙에서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은 강산성 무기체계가 특정 개체들에게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무기체계에 의존하다간 특정 개체들에게 쉽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해당 사항들을 잘 이행해 우리 동포들이 놈들과의 총력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아군에게 바다의 가호가 있기를. 당신은 그 밑에 누군가가 덧붙여 써놓은 듯한 글씨를 읽고는 그 부분만을 찢어버린 뒤 입에다 넣고 아그작 씹어 삼켰다. 당신은 바닷물 가득한 거리를 찰박찰박 걸어 북쪽으로 향했다. 나름 괜찮은 조건 같은데요. 관리도 깨끗하고 배관 이상도 없고 이런 집을 왜 그런 헐값에 내놓았던 거죠? 이제 집만 풀면 되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인가. 못 산 값에 자취할 곳도 찾고 나로서는 좋지. 에어컨은 남겨두고 간다더니 왜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네. 싼 걸로 하나 구해야지. 이건 뭐야? 이사하신 분을 위한 쪽지. 이전 집주인입니다. 조용히 떠나려 했으나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몇 자 적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1. 밤 12시가 되기 전 집의 모든 창문을 닫으세요. 답답하거나 덥다고 해도 절대 자정 이후에 창문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2. 가끔 정전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 문제가 아니에요. 분전함을 열어봐도 소용없습니다. 분전기가 있어야 할 곳에는 부적 몇 장이 대신 붙여져 있을 테니까요. 부적은 건드리지 마시고 정전 현상이 끝날 때까지 밖에 나와 계십시오. 집안에 머무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잠을 잘 때 블라인드를 내리든 말든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만 미리 알려드립니다. 4. 따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새 공유기를 설치하기도 전에 잡히는 와이파이는 즉시 끊고 휴대전화를 재부팅하십시오. 5. 화장실 거울은 오래 들여다보지 마세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거울 속에서 만나는 것은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6. 혹시나 잠을 자면서 무언가 당신의 다리를 미칠 듯이 세게 잡아당기거나 혹은 무언가를 속삭이는 환청이 들릴 수 있습니다. 환청이 아닙니다. 그날은 피곤하더라도 방을 나와 그냥 거실에서 잠을 청하십시오. 7. 그들은 새벽에 나타납니다. 새벽 3, 4시경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적어도 찝찝함은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8. 에어컨은 열대야의 필수지만 가급적 바람의 세기를 느낄 수 있는 선풍기를 이용하십시오. 에어컨이 꺼져도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을 때가 그들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층간소음은 무시하십시오. 윗층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10. 이곳은 아파트 13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창문에 보일 수 없습니다. 11. 곤충 등은 상관없지만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기르면 안 됩니다. 영을 볼 수 있는 동물들은 도리어 그들의 험한 독부더군요. 12.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면 반드시 문을 닫아 놓으세요. 분명 닫아 놓았으나 가끔 화장실 문이 열려 있더라도 못 본 척하세요. 둔한 그들은 당신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13. 이 쪽지는 다 읽고 불에 태워 없애버리세요. 그들이 혹여 인지라도 한다면 그리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부디 모두 숙지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이게 뭐야? 장난이 짓궂은 사람이었나 보네. 그나저나 에어컨을 틀어놓으니 확실히 시원하긴 하구나. 잠깐. 에어컨이 있었나? 내가 다니는 유치원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규칙을 말해줘요. 그 규칙들은 꼭 지켜야만 해요. 저는 규칙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하지만 검은 사람에게는 인사하면 안 돼요. 둘,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놀이터에 있는 인형들은 만지면 안 돼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건 주인이 있는 인형이라 만지면 안 된대요. 셋, 얼굴을 모르는 친구는 따라가면 안 돼요.
특히 깜깜한 곳에 있거나 눈이 까만 친구는 쫓아가거나 같이 놀면 안 돼요. 네. 유치원 복도에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꼭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있어야 해요. 5. 화장실에 갈 때는 꼭 선생님께 말하고 선생님과 함께 가야 해요. 저번에 어떤 친구는 혼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6. 유치원에 돌아다니는 머리가 긴 아줌마에게 인사를 잘해야 해요. 아줌마는 무섭게 생겼지만 인사를 잘하면 활짝 웃어요. 7. 유치원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하면 안 돼요. 술래하는 사람이 무섭다고 운 적이 많대요. 8. 유치원에서 숨바꼭질도 하면 안 돼요. 술래가 아니라 다른 게 찾을 수도 있대요. 9. 낮잠 시간에는 꼭 잠을 자야 해요. 그래야 안전해요. 낮잠 시간에 선생님들은 어디론가 가요. 선생님들도 자러 가나 봐요. 10. 키가 아주 큰 아저씨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 아저씨는 키가 천장보다 커서 항상 목이 꺾여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웃고 있어요. 11. 우리 유치원에 푸른반은 없어요. 푸른반 선생님도 없어요. 만약 유치원에 푸른반 선생님이 있으면 따라가거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12. 놀이터에 있는 인형이 유치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선생님께 말해야 해요. 선생님이 내보내 주실 거예요. 13. 우리 유치원에는 가끔 하얀 이불을 쓴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봐 그런가 봐요. 근데 신기해서 자꾸 보고 싶어요. 14. 밥을 먹을 때는 깨끗이 다 먹어야 해요. 하지만 검은색 방울토마토가 나오면 먹지 않고 선생님께 말해야 돼요. 저번에는 어떤 친구가 검은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하얀 이불을 쓴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갔나 봐요. 15. 선생님들은 우리들을 지켜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저번에 다른 반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 반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저랑 친구들은 무서워서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다 괜찮아졌어요. 선생님들이 지켜주셨나 봐요. 근데 우리 반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은 바뀌었어요. 우리 반 선생님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제 다 얘기했어요. 저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규칙들을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럼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테리구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내방송은 테리구청에서 안내드리는 공식 안내방송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안전 안내문을 지역 주민분들의 거주지로 배부드렸으니 주민분들께서는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도 해당 공문의 내용이 이해하실 수 있으나 저희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청소년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나누어 드리는 기념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니면 도움이 되오니 필히 수령해 주십시오. 둘, 최근 들어 오전 3, 4시 사이에 실종 신체 절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해당 시각에는 자택 또는 숙소 등의 실내 시설에 머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셋, 몇몇 지역의 아파트에서 늦은 시각에 층수에 관계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니 해당 행위를 하는 자를 목격하실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의 주의를 끄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해본 바 이는 조류 등의 동물들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각 관할 구역의 경찰서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들의 순찰과 방범을 강화하였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의가 요망되오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넷, 층간소음은 주민분들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층간소음을 겪고 계신다면 먼저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나 거주지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찾아가셔서 위층에 누군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층에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엔 절대로 위층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경비원이나 아파트 측 직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 테리구청 앞 공원은 오후 10시가 지나면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시적으로 출입이 통제됩니다. 만약 오후 10시 이후에 누군가 그곳으로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경우 따라가거나 다가가지 마시고 즉시 해당 공원 관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들어 네 발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는 들개나 길 고양이는 아니었다고 입을 모아 증언하였으니 사람이나 다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로 늦은 심야 시각에 목격되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저희 지역에서 유명했던 폐공장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계속된 사고로 일정이 연기되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곳이 고스트 스팟이나 담력 체험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나 그 공장은 위험하오니 부디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장이나 공장 근처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 해마다 2명 정도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8. 최근 초등학생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키가 3층 높이의 팔다리가 매우 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믿게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9. 페리역의 운행 시각은 오후 10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운행도 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몇몇 주민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심야 시간인 약 오전 2, 3시쯤에 역에 들어오는 열차에 대해 저희 구청 측에서 조사를 해본 바 별다른 결과 없이 그러한 열차는 출입한 기록도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보해주신 손바닥이 잔뜩 찍힌 열차 또한 발견되지 않았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열차를 목격하실 경우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 절대로 탑승하시거나 역내로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우리 테리구청기에 위치한 산은 그리 큰 산은 아님에도 실종자가 매년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산의 출입 및 산행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제한 및 변경하오니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일 오전 7시 오후 5시, 주말 오전 7시 오후 6시,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반드시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1. 일몰 시간에만 나타나는 하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다수 있었습니다. 해당 인원들은 특수한 조사를 위해 파견된 저희 구청 측의 직원으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사오니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직원들의 외형과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12. 최근 들어 골목길 부근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조사와 안전을 위하여 지역 내 모든 골목길의 출입을 통제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골목길로의 통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현재 철거 및 재개발 주거단지의 통행은 및 출입은 안전상의 이유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몰래 출입하는 인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관계자 외 출입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원의 화장실 및 샤워실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추후 공지 시까지 잠정적으로 폐쇄 조치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를 간과하여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저희 테리구청에서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훼손 및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유포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테리구청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련 탄광에서 근무하게 되신 인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련 탄광은 과거 큰 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은 탄광의 일부 갱도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외의 다른 장소들은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탄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탄광은 한련 가문의 소유이며 그들은 인부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문에서 먼 옛날부터 지켜온 탄광에서의 안전수칙을 기초로 지침서를 만들어 배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께 이 지침서와 함께 지급되는 이 탄광의 지도는 여러분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니 탄광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지도에 표시된 재단 구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갈 수 없는 구조의 구역이니 근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나 우연히 해당 구역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다른 구역으로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사제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기를 바라십시오. 지도에 해당 구역을 표시한 것은 그곳의 위치를 알려드려 그곳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임과 동시에 경고의 의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3. 탄광 내부에는 어떠한 종류의 야생동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확실하니 만약 동물과 같은 것의 형체나 기척 울음소리 등을 듣게 된다면 즉시 밝은 곳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4. 탄광 곳곳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고전적인 경보장치의 일종입니다. 무엇에 대해 알리는 것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방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모든 인부분들은 작업을 전부 중단하고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모두 탄광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해당 상황 발생 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 탄광 내부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야 확보와 얼굴 식별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할 정도의 밝기는 반드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상하리 많지 잘 보이지 않는 다른 인부를 발견했다면 즉각 자리를 피하고 관리자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채굴 작업 도중에는 많은 광석이 나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광석들이지만 광석이 아닌 것들은 종종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붕대에 쌓인 알 수 없는 물건이 작업 도중 나왔다면 즉각 작업을 멈추고 관리자에게 알리십시오.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모두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작업 구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탄광 깊은 곳으로는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의 기준은 지급된 탄광 지도에서 조금 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부터이며 기준이 되는 갱도 길목에는 반드시 붉은색 랜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 탄광 내부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통신 장비 등은 지급되지만 핸드폰이나 사진기 같은 전자기기들은 일절 소지할 수 없습니다. 9. 인부들은 반드시 탄광에 진입할 때 랜턴을 하나씩 지급받아 반드시 랜턴에 불을 켠 채로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만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곳으로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탄광 곳곳에는 작은 받침대 위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초에 불을 끄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촛불이 스스로 꺼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해당 장소에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다시 불을 켜는 사람들이 곧 올 것입니다. 11. 작업 도중 누군가 어깨를 건드리거나 등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미 교육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탄광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12. 간혹 광석 등이 빛에 반사되어 안광처럼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십시오. 13. 이 지침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분들에게만 지급되며 무단으로 이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결코 허락되지 않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일을 그만둘 경우 이 지침서는 반드시 발안해야 합니다. 탄광 내부에서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이미 숙지되셨을 겁니다. 이 지침서의 내용처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십시오. 무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본 상황은 실제 상황임을 알립니다. 현재 시각 오후 12시 기준 전 지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인근 대피소로 몸을 피난하신 후 라디오와 매뉴얼을 통해 정부의 안내방송을 청취하시고 행해주시어 안전한 생존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요해주십시오. 첫째, 공습경보는 3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파상은 5초 상승 3초 하강으로 울리게 됩니다. 공식 경보가 발효된 이후 이와 다른 형태의 사이렌이 울릴 경우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다만 파상음 3초 상승 5초 하강의 특정한 사이렌 경보는 A 절차의 실시를 의미하므로 경보 이후 정확히 4시간 후 대피소에서 대열을 지켜 안전하게 빠져나오십시오. 둘째,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정부의 방송만이 연결되어 지급된 특정한 라디오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청색 바탕에 적색 별 문양이 인쇄된 것으로 판별하십시오. 셋째, 오직 정부의 긴급 방송만을 믿으십시오. 그와 반대되는 내용은 적군의 거짓 선동 및 유언비어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넷째, 대피 실패에 대피소가 아닌 위험구역에 머무르고 있어 구호 물품과 생존 물자를 위한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1. 신발은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2. 여권 또는 신분증을 필참하십시오. 3. 아군 점령지 또는 적군 점령지 등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4.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최소 2인조 이상이 안전합니다. 5. 그 상자 안에 든 권총은 타인을 사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다섯째, 만약 10기 이상의 낙하산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즉시 인근 경찰서나 군에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뒤 상황 종료까지 대기하십시오. 여섯째, 외출 시 공습으로 인한 폭발은 가장 큰 주의 요소가 아닙니다. 무슨 무취의 화학무기의 존재를 알아차리려면 당신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반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운이 따른다면 그것은 냄새가 존재하는 화학무기일 것이므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즉시 그 자리에서 빠르게 벗어나십시오. 일곱째, 장기간 외출을 감행해야 할 경우 1리터 물병 최소 2병을 구비하십시오. 엄청난 갈증 속에서 마시는 화학물질이 잔류된 빗물과 오인물은 식도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여덟째, 생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 혼자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극한의 굶주림과 갈증을 겪는 다른 사람들은 살과 피라면 설령 사람의 것이라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야생의 동식물에는 CS-137 방사성 세슘 또는 SR-90 방사성 스트론튬 등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방사능 피폭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급적 캔 음식을 저장해 두십시오. 열째, 거의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할 것이고 혼란을 틈타 전례 없는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인 또는 직계가족 등 함께 생존 중인 생존자의 확진이 의심된다면 권총을 이용하십시오. 아포칼립스의 전염병이 사실 가장 큰 위협이랍니다. 11번째,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정부와 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지시를 어길 경우 반역죄가 적용되어 즉시 적군으로 간주, 사살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본교 입근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담당 과목을 맡으신 선생님이 내디디시는 모든 발걸음이 학생과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일궈내리라 믿습니다. 다음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본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서의 서술할 내용과 앞으로 근무하면서 겪는 다소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일 수 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것을 먼저 서명하십시오. 서명을 마치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본교는 지하층 지상 4층과 5층 옥상으로 구성된 총 6개 층의 건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6개 층의 건물입니다. 가급적 4층 교직원 화장실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절대 4번째 칸은 이용하지 마시고 화장실 내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은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본교대 학생들 중 이름이 영어인 학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에 입학한다 해도 개명이 요구됩니다. 이름이 영어인 학생은 이 학교에 없습니다. 본인이 생물과학 담당 교사라면 2층 과학실 열쇠는 과학실 문 앞 소화전 안쪽 나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열쇠가 없다면 최대한 신속히 과학실 문 앞에 팥 한 줌과 소금 한 줌을 뿌려 두십시오. 영양서 선생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열쇠는 곧 나타날 겁니다. 사서 선생님과는 가급적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도서관 내에서 붉은색 표지의 사전을 발견했다면 사서 선생님께 알리고 즉시 퇴근하십시오. 이후 졸차는 사서 선생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붉은색 표지를 가진 책은 본교에 들여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자정 이후까지의 야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야근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면 모두 부시하십시오. 설사 당신이 아는 얼굴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정에 학교에 홀로 남은 당신을 노릴 것입니다. 4. 간혹 퇴근을 마치고 분명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었지만 학교 내에서 깰 수 있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고 앞에 있을 교탁 밑으로 숨어 복도에서 걸어 다니는 그것에게서 최대한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복도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최대한 신속히 교실을 빠져나가 6층 옥상으로 달리십시오. 무언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쫓아와도 그것은 절대 당신을 잡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춤을 추거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학생은 수업을 방해했으므로 당연히 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학생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학생에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리 학생의 임원이라 해도 교사에게 반말을 하면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용모가 마치 구두약을 덕지덕지 바른 듯 온몸이 검다면 그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지하 2층은 이제 없어야 라고 말해준 뒤 자리를 뜨십시오. 어떤 경우든 그 학생은 당신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자, 이유 없이 생기는 극심한 피로 뒷목 또는 어깨 부분의 심한 고통은 아이가 화가 많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날은 학년부장 선생님께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바로 조퇴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더 있다가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점심시간을 빌려 모든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월령제를 실시합니다. 용모는 단정히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입을 옷은 상관없으나 제를 지낼 거면 양복을 챙겨 오십시오. 창의 금줄이 끊길 때 제가 시작됩니다. 월령제를 실시한 이후 보이지 않던 혹은 보이면 안 될 무언가가 보일 수 있습니다. 현상을 인지한 즉시 가장 가까운 교육청에 연락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만약 직원이 이상하게 여긴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알리십시오. 즉시 절차를 진행시켜 줄 것입니다. 퇴근하면서 교무를 지날 때까지 마주치는 어떤 사람과도 절대 대화하거나 당신을 부른다 해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본교 교감 선생님의 성함은 정윤용이 아닙니다. 오영훈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교에서는 매년 자살 예방 교육을 다른 학교보다 5회 더 많이 실시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꾸 비웃음 소리와 또는 반대되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교실 밖으로 나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라고 4번 크게 외치십시오. 교실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교사들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본교는 항상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불편함을 느낄 때엔 언제든지 전근 절차를 도울 것입니다. 입근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튼 카운티 주민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즐겁고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호튼 카운티 안전대책부에서 이 안내문을 배부드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관철되고 조사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니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위해 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강제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취침 시간에도 벽난로의 불은 반드시 켜두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핑계삼아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2. 아이들에게는 가혹하지만 산타와 루돌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산타와 루돌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산타나 루돌프를 보더라도 절대 소리내어 주의를 끌거나 말을 걸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크람푸스는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자녀분들이 낯선 이의 말을 듣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튼 카운티에서 유독 크리스마스 시기에 아이들의 실종이 잦습니다. 4. 현관문 앞에 선물이 놓여 있다면 개봉하거나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5. 취침 전에 자녀분들의 방에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디 어린 자녀분들보다 먼저 잠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늦은 시각에 집 밖에서 캐롤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밖으로 나가거나
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8. 밤에 행진하는 산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 크리스마스에는 호튼 카운티 경찰들이 경찰차로 거주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사이렌을 울리고 다닙니다. 안전 유지를 위함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10. 크리스마스 당일에 집주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노파에 대해선 신원이 확인된 바가 없으니 문을 열어주거나 집 안으로 들이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1.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단체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접근하거나 말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직 할로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취침 전 집의 보안장치들을 가능한 많이 활성화해두시기 바랍니다. 13. 취침 전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나 실내 조명 등은 전부 꺼두시기 바랍니다. 14. 놈의 모형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집안 마당에 최대한 많이 배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놈의 모형을 집 안에는 두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15.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릴스를 제작하여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으니 반드시 문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매뉴얼은 퇴근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의 내용 누설 금지. 이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이 매뉴얼은 기본적인 업무 외의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이며 비공식 매뉴얼입니다. 1. 넥타이와 구두까지 하얀 양복 차림을 한 다수의 인원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을 것. 그들 중 하나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지하 3층으로 가라고 안내할 것. 만일 그들 중 하나가 음식이라고 말할 경우 그들에게 멀리 떨어진 뒤 그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도 관여하지 말 것. 그들은 기빈이니 더욱 정중하게 대할 것. 2. 어린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를 물을 것. 만약 아이가 맛있는 걸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다면 즉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한 뒤 자리를 피할 것. 이 경우 반드시 존칭을 사용할 것. 당신이 납득하고 말고는 중요치 않으니 매뉴얼에 따르기 바란다. 3. 가정이 넘은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의류 매장 근처는 신속히 지나갈 것. 4. 지하 순찰 도중에는 가능한 복도 모퉁이에 손전등을 비추지 말 것. 5. 공항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누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지만 가끔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할 경우 해당 무빙워크는 절대 멈추거나 이용하지 말 것. 6. 여름 휴가철에는 사람이 많이 공항을 찾는다. 만약 그냥 땀을 흘리는 게 아닌 말 그대로 녹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응급치료실로 안내한 뒤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릴 것. 7. 세상 어디에도 폴산트리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행 안내판에 폴산트리아행 비행기에 대한 것이 표시되어 있다면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해서 이를 알리세요. 8. 아무도 쫓고 있지 않는데도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자들을 봤다면 그냥 무시할 것. 그들을 목격한 것은 당신뿐일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망령 따위에 불과하며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고 그벌로 영원히 그토록 바라던 진실에게 쫓기고 있으니 당신이 그들을 대신해 줄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 대해 더는 생각하거나 관여하지 말 것. 9. 만약 공항 경비대에게 연행되고 있는 검은 양복 차림의 여성을 목격했다면 그녀와는 눈을 마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 일몰 이후에 공항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용객들을 안심시킬 것. 단순 기계 오작동이라고 죄송하다고 불러댈 것. 경비대에게 알리는 위험한 것에 대한 접근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을 쫓아낼 수단이니 그렇게 알고 더는 알려고 하지 말 것. 그럼 행운을 빕니다. 명예스러울 그날까지. 잠깐만요. 이 할릉 공항은 할릉 가문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공항을 만들었어요. 그 지분이 실로 엄청나서 공항 이름 또한 할릉 가문의 이름이 붙었죠. 그들은 매년 7월 12일 차정이 넘는 때에 맞추어 공항을 찾아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건 간부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당신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숨기세요. 부디 조심하세요. 이 항목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항목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만한 힘은 없어 모두를 구할 수는 없으니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길.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걸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별것은 아니지만 지킬 필요가 있는 사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서류는 사진을 찍어 놓든 옮겨 적든 해서 기억이 안 날 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입사를 축하합니다. 1. 탕비실에 들어갈 때는 문을 닫지 말 것. 불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가지 말 것. 야간 근무자는 9시 이후에는 출입하지 말 것. 필요한 것은 9시 전에 미리 챙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빈 책상 밑은 들여다보지 말 것. 만약 불가피하게 봐야 한다면 핸드폰의 빛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각 층의 모든 회의실의 불은 항상 켜둘 것. 불을 꺼야 하거나 꺼진 상황이라면 문을 밖에서 잠가둘 것. 4.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누구를 찾아왔는지만 물어볼 것.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당신의 직속 상사에게 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는 상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5. 야간 근무 도중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며 이만 퇴근하여 귀가하여도 좋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우리 회사 건물의 맞은편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는 눈길을 주지 마세요. 7. 사원증은 회사원에게 필수품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원증이 있다면 손대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반드시 찾으러 올 겁니다. 8. 사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10층 버튼은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층은 일반 사원들은 갈 일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허나 임원들 또한 출입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9. 3층과 7층의 근무자의 경우 해당 층에는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으나 간혹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각 층에 위치한 물품 보관실은 각 부서의 대리 이상의 선임들이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적합한 시기에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진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 고층은 전력 설비 문제로 인하여 정전이 가끔 발생합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위험하니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이나 행동을 멈추고 다시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력이 복구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2.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내려오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문 옆으로 비켜서거나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멈춰섭니다. 10층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탑승하고 있는지 불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탑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13. 비상구 이용 시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센서 등만이 빠르게 켜지며 당신의 위치에 가까워진다면 즉시 비상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선 위의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외부로의 유출을 엄금합니다. 유출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본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원은 엄격한 점수제로 관리되며 3개월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을 시 강제 퇴원을 당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높은 성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규정은 우리 학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만약 아래에 상술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우리 학원에서 책임지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원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원 내의 사고는 외부에서의 발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발설된다 하더라도 학원 측은 이를 부인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학원은 3층 건물이지만 간혹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비상계단으로 탈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왼쪽에 비상계단 출입구를 열으셨거나 내부를 보셨다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치시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둔 채 손에 들고 계신다면 그것이 오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는 2층의 남자 화장실에는 화장실 칸이 한 칸뿐입니다. 만약 화장실에 칸이 2칸이라면 절대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옆 교실에 데스크에 계신 양 선생님께 조퇴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절대 잠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꿈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상. 만약 3층 자습실에 귀걸이를 한 남자 선생님이 자신은 이 학원에서 2년 동안 근무했다고 말한다면 그 선생님의 시선을 절대 마주치지 마십시오. 시선을 어느 곳에 두어도 좋습니다. 절대 그것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4. 수업을 듣는 도중 보는 복도 스피커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면 무시하시고 그대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복도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5. 보는 수업 과목에는 제2외국어가 없습니다. 만약 제2외국어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손에 샤프를 쥐어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절대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비명소리가 멎은 후에는 그대로 하려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게 쥐어준 샤프는 하루가 지난 뒤 2층 데스크에 양 선생님께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6. 4번의 규칙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본원의 복도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5분 내에 건물 밖으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원하시면 됩니다. 7. 본원 3층의 자습실은 스터디 카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24시간 운영됩니다. 만약 밤 11시 이후로 자습실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다는 단발의 여학생을 발견한다면 집에 성적표를 놔두고 왔다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8. 본원 1층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후드를 눌러 쓴 여성이 오른쪽 복도 끝을 가리킨다면 반대되는 왼쪽 복도 끝으로 도망치십시오. 오른쪽 복도로 향하셨다면 유감스럽게도 본원은 더 이상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9. 우리 학원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학원의 청결을 위해 학원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때 학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지만 1층으로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절대 1층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만약 갔다면 그저 정신이 온전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10. 시의회 자판기에서는 망고 주스를 팔지 않습니다. 만약 망고 주스를 손에 들고 있거나 권하는 학생을 본다면 3층의 원장실로 향해 자판기에서 망고 주스가 발견되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뒤 그날에는 물을 포함한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됩니다. 11. 3층 7번째 강의실에는 벽에 인체 모형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인체 모형 사진에 피가 묻어 있다면 구마뱀이 근처에서 숨쉰다라고 외치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학원의 규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규정들을 어겨서 생기는 불이익은 우리 학원이 책임지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규정들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하단에 사인해서 원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북은 주민 외의 관광객과 임시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따르지 않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1. 이곳의 주민들은 외부인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만일 처음 보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고 집으로 초대하는 등의 살가운 행동을 하는 주민들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문화는 독특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받은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2. 이곳은 밤바다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허나 단독으로 밤바다를 거니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3. 이곳 근처에는 오래된 성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이 지역의 귀족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사 유지이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곳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마차에는 눈길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마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경고 표지판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을 안전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5. 이곳에서 가이드의 동행 없이 외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이드는 최소 2명이 밤낮으로 교대하며 대기 중이니 언제든 알려드린 번호로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이곳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이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가이드에게 확인을 받은 뒤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8. 당신이 이곳에서 정육점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든 가게 된다면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고기는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곳 주민들만 즐겨 먹는 특수한 고기일 것이며 외지인의 입에는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에 맞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중에서는
같은 맛의 고기를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구했다면 당신은 이미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9. 저희 가이드들은 호출이 있지 않는 이상 새벽에는 먼저 방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당되는 경우 새벽에 가이드라며 문을 두드린다면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이곳 주변에는 출입이 금지된 숲이 있습니다. 이곳 성체에 살고 있는 자들은 출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곳은 매우 위험하오니 출입을 엄금합니다. 11. 이곳에는 많은 조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철새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해를 가릴 정도로 까맣고 거대한 새가 날고 있다면 시선을 빠르게 거두고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 이곳은 이러한 불편들을 감수할 만큼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의 사소한 주의사항들은 가이드가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니 가이드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여행 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